추석 이후에 갑자기 3,000명이 발생하면서 네. 이게 레알 이게 진실이냐? 그렇죠. 와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온 언론사들이 막 그날 25일입니다. 그런 바로 또 큰 5,000명 이슈입니다. 된다. 우리 중심에서 있는 교수님 계시지 네. 않습니까? 이 우리 맨날 정재훈 나오시는 교수님. 저희한테 요새 괴롭힘을 당하고 아 계시는 네네 힘드신 가천대 예방약과 약과 정재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넥스터의대 정대훈입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현재 현 단계에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가기 위한 방법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복지부 장관께서 네네. 그 백신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백신 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저는 백신 패스라는 게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쳐봐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패스트를 하시면 패스포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백신 맞습니다. 여권. 백신 여권? 패스포트라는 개념인데 네네. 그게 이제 프랑스나 영국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네. 그 음식점을 갈 때 네. 접종 완료자 아니면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가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확인하는 앱이 있던데 나 네, 그 우리나라 앱 접촉했다. 같은 게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미접종하신 분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청을 하면 음식점에 갈 수 사회적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을 안 받으시는 겁니다. 아 되게 불편해지네요. 그런 정책이 일종의 백신 인센티브랑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합한 형태거든요. 아 네네.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게 위드 코로나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백신 패스예요. 아 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제 이제 정부에서 도입을 시사를 했고요. 네. 네, 도입을 시사했고 저도 이런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중환자 병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한 500개 정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네, 500개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는 네. 최소한 1000개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배 정도. 1,000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예? 확진자가 10,000명, 막 2만 명 이렇게 늘어나도 감당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영 교수님 너무 잘하시겠지만 네. 환자 중에 중환자 중에 병상 못 잡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진짜 안타까운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1000명 정도 잡으면 그 1000병상 정도 잡으면 그런 포션이 되게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은 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네. 그것보다 더 늘어날 때도 있겠죠. 네. 그런데 최소한 1000병상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서 네. 우리가 앞으로 버틸 수 있을 거다라는 근환자 병상 1000병상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민간 병원의 어떤 희생도 필요하고. 침대만 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2000베드짜리 네. 병원에도 중환자 병상이 150개, 200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1000개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고 네. 그러려면 또 중환자실 갈 사람을 줄여야 되는데 네. 그럼 어르신들 중에서 접종 안 하시는 분들한테 접종하시는 걸 계속 권유를 드려야 돼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네. 자, 또 두 번째는 중환자 확보고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중환자 치료 세 확보. 번째로는 네. 저 이제 항상 이 두 개 정도 백신 패스랑 중환자 병상 정도 설명을 드리는데 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나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라는 거를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살만하겠죠. 네. 근데 대신 다른 국민들의 피해는 더 커질 거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네. 하지만 선생님은 미룰 수 없다 이러셨잖아요. 페이스북에 주장하시는. 빨리 하자. 예? 예. 근데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더 할 게 없습니다. 네. 네, 백신 접종까지 다 해드렸잖아요. 다 네. 해드렸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도 할 만큼 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거든요. 네. 이제 뭘 하겠어요? 이제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1년 반을 했고 역학조사도 1년 반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1년 반을 했는데 그 시간을 번 사이에 우리가 백신이 개발이 돼서 백신 접종을 다 해드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끝나고 나밖에 없죠. 네네.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언제쯤 예. 마스크를 예, 벗는 세상. 예, 마스크 없는 세상에 이 언제쯤 올까요? 예상할 수 있어요? 뭐 아까 저는 10년 이런 거 너무 하잖아요, 정말. 예?
네, 저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세상은 오려면은 좀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거는 몇 년이 걸릴 건데 네네. 대신 마스크도 점진적으로 덜 쓰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덜 쓰고 그 다음에 밀집하지 않은 실내 시설에서 몇 명만 있으면 덜 쓰고 네네. 나중에는 정말 밀집한 시설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자, 늘려- 근데 현재 뭐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네. 미국 이런데 영상을 보면 실외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 한 명도 볼 수 없어서 특히 EPL 손흥민 축구 봤더니 관중석에 네. 마스크 쓴 사람이 없더라고. 몇만 명이 모였는데. 그래서 이게 이 남의 얘기인지 아니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도 사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 쓰는 문화에 익숙해서 마스크를 계속 쓰는 건지. 네, 유럽 국가랑 비교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이유는 영국에서 수십만 명이 돌아가셔서 피세로 그래서 치료받고 이미 치렀군요. 네네. 응?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될 피해를 그분들이 더 가혹하게 다 치르신 거예요. 네네. 네. 그 나라들은. 그 덕에 축구를 마스크 없이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덴마크랑 영국이잖아요. 네. 덴마크랑 영국을 평가해 보면 음. 전 국민 중에 5분의 1 정도가 감염이 이미 된 걸로 나와요. 예, 5분의 1 정도가 감염된 걸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평가해 보면 정말 높게 잡아도 1.5% 정도 감염된 사람들이. 예, 그래서 감염률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교수님 그 만약에 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치료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또 그 예상과 또 다르게 또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단 첫 번째가 치료제가 효과가 매우 좋다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환자를 안 보는 의사이고 그다음에 예방의학과 의사여서 좀 편향된 시각일 수 있는데요. 저는 바이러스 감염병에 있어서는 치료제가 어느 정도의 효과의 크기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효과가 있다라고 당연히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유의한 수준으로 효과가 있다,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얼마만큼 줄일 거냐라는 걸 물어보면 정말 우리가 타미플루 같은 것들도 인플루엔자의 효과적인 치료제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재원기간 감소, 증상의 경감 이런 것들은 증명이 되어 있는데 네네. 치명률을 줄일 수 있는지에 아.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타미플루급으로 효과가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치명률을 줄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크게 못 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가 오면 정말 할 거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의료계나 의학과학에서 있어서는 정말 마지막 시도까지 다 끝난 건데 네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인류에 있어서는 선택할 선택지가 너무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또 질문으로 교수님께서는 좀 원래 성향이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신가요? 이제 저는 숫자는 거짓말을 잘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숫자에 산식을 만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숫자에는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00만 명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는 되게 간단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네. 산수죠. 예. 네, 그래서 그건 산수라서 거기가 거짓말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은 그냥 위드 코로나 바로 시작하자 그런 입장이신 거죠? 결론적으로. 바로 그러니까 시작은 바로 하지만 하고 준비는 최대한 천천히 가야 네, 천천히 네. 가자. 시작하면 바로 하되 그리고 그러니까 준비를 이게 천천히 하자.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아유, 그 정재현 네. 교수님과 이제 메디컬 핫이슈 인터뷰를 네. 했습니다. 오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바쁜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셨어요. 몇 번 또 괴롭힐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